네, 여의도의 머니왕이 되는 시간이죠. 머니왕 2부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4월달 시장은 시작부터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단계로까지 올라섰고요. 수급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공매도에 대해서 대량적으로 순매도에 나섰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런 관세라든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장에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저점 테스트 구간에 놓여야 돼야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이야기도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참여 모두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화로는 02786-1022번, 102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상담 한 분 한 분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화면을 통해서 상담 신청 내용, 방법, 그리고 오늘 함께할 두 어드바이저에 대한 소개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룡 선생님 그리고 한선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와룡 선생님께 시장 질문을 항상 열어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이번 주 시장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요일에는 공매도 재개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꽤 골머리 앓았을 거고요. 4월의 첫 거래일은 상호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말, 그리고 경제 지표에 또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 됐고, 어제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하루였어요.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방금 안녕하냐고 했을 안녕 때 못하세요? 안녕 못하죠. 네. 지금 간밤에 잠을 못 이룬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격동의 한 주를 보내고 또 더욱 심각한 또 한 주를 맞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좀 쉽지 않은 장세, 머니왕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임팩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열고 다음 주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하락이 불가피했었던 게 지난 벌써 한 달쯤 전부터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식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입니다. 나스닥이 3% 빠지면 그때부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지금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2년 만에 4%가 종가로 하락하는 날이 생기고, 그 다음 반등을 했지만은 그것을 저는 전문 용어로 해서 견인주가라고 하는데, 견인주가처럼 올라가서 200일 이평선을 낮고 다시 하락을 하고서 N자형으로, 역N자형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증시는 그나마 잘 버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우리나라를 부르는 게 지금 현재 관세 부분도 있고 또 공매도 재개되는 데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를 짓눌렀던 것은 바로 우리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왜 심각했냐면은 그것이 계속 오래 가면서 국가 신인도를 건드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다시 10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빠지질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가치와 우리 국가 신인도를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는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 조기 대선이 시작되겠죠. 일단 어제 우리 증시는 반등이 나왔고, 이틀 연속으로 갭 하락한 다음에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인 모양이지만은,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상당히 놀랄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일단 무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바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난 다음에 뭔가 상대국에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어제 중국이 바로 보복 조치를 시작했죠. 중국이 34%에 대한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옛날에는 트럼프 일기 시대는 시진핑 정부가 조금 약간 깨갱하는 분위기로 뭔가 들어주고 했는데 상당히 내성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붙어보자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상호 관세 발표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국 국민들이 인플레 그리고 경기 침체로 스태그플레이션에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제 모든 지표에 다 나타났습니다. 어제 고용 지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고용 지표는 비농 신규 고용이 22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 13만 건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했을 때 뭔가 파월이 막아주겠죠. 파월도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전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실망하면서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국제유가도 폭락하고 또 빅테크 종목들이 테슬라가 10% 정도 빠졌죠.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종목이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의 주가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 반도체 종목을 가늠하는 바로 밑에가 되는데 그 종목들이 빠져버렸고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채권 금리가 벤치마크를 하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를 짓누르면은 글로벌 증시는 한동안 좀 어려운 장세. 거기에 돌파구는 지금 현재 좀 거기에 피해가는 관세에 대한 그 피해갈 수 있는 섹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고 물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손절 시기는 이날 지났고 여러분이 진짜 차분히 잘 대응. 바람 불고 태풍 불 때는 여러분이 진짜 잘 버티고 동굴 속에서 침잠하고 있다가 분명히 반드시 비는 그치고 햇볕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만이 그 나무에 과실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주부터 어떤 격동의 흐름이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폭락이 나왔죠. 미증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가 나는 뭐 이 정도는 예상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나올 협상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난이도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미국산에 34%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우는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치로 급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S&P 500은 이틀 동안 10%가 빠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또 기회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 또 최정 앵커님 전 바로 예솔 앵커님 전해가실 때도 우리 거포님하고 저하고 항상 세 개의 섹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섹터를 우리 PD님하고 뭐 어떤 얘기를 안 해서 와서 저는 그 중에 한 섹터를 현금을 넣어야 될까 막 고민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섹터를 가져오면서 세 개를 가져왔어요. 지난주는 반도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물려도 사야 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먹여 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은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가 살기 위해서는 물려도 사야 되고 그러려면 삼성전자도 살아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가져왔고 그다음 뭐 중국 소비냐 화장품 가져오고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게 로봇이었어요. 근데 로봇이 지난주에는 제가 맞췄다는 것. 오늘도 가져온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단 피해가자. 이런 상당히 격동의 그런 그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피해가자고 가져왔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 시장이 뭔가 변화를 가져왔죠. 여러분도 거기에 흐름에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져온 것은 바로 대선의 정책주입니다. 조기 대선을 이제 시작됐죠. 조기 대선이 좀 전혀 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견들이 분분했죠. 4대4다, 뭐 5대3이다, 뭐 8대0까지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의 정치 인맥주는 급변동성을 세면서 뭐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론은 났고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그럴 경우 각종 그 여야 대선 주자들이 서로 대권 주자들이 서로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과 또 정권을 잡으려는 당에서는 가장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주를 막 펼치게 될 겁니다. 조계 대선 국면에서의 대선 주자의 공약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시장은 주목하고 그쪽에 수급이 쏠리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여러 테마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산적하는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죠.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도. 지금 현재 저출산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럼 향후에 점점 줄어드는 경제 활동 인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출산도 예외해야 되고 지금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일자리 테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앞으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꼭 봐야 할 섹터들이니까 이 부분 그것도 아마 정부에서 새로운 대권 주자들이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할 거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 후세 세대를 교육시킬까 교육 정책의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야당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당의 대권 유력한 후보 한 분도 말하고 있는 토큰 증권이 이렇습니다. STO라고 하죠. 이런 법제화 중심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해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금융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나 저출생 교육 토큰 증권 그리고 그외에도 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너무 수도권 포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세종시로 뭐 국회를 옮긴다거나 뭐 청와대 부분 옮긴다거나 그런 말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막 지금 60일까지 6월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6월 3일이 보니까 그때가 수능 모의고사 그때 보면은 학교나 이런 데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책상 다 바꾸고 하려면 힘드니까 그 날짜를 피해서 그 언저리에서 지금 60일까지 각종 정책들이 막 나올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 이제 인맥주의 시대는 가고 인맥주 시대 가고 이제 정책주를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이번엔 제가 그 부분을 미리 해서 제가 머니 왕 2% 말고 야간에 출연하는 프로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티드 랩이라고 있습니다. 원티드 랩을 추천드리고 지금 현재 급등세가 나와서 어제는 상한가를 가는데 이 종목하고 오픈롤 그리고 사람인 이런 종목들은 바로 일자리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일자리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또 꿈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꿈비라는 종목도 어제 상한가를 쳤지만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상한가를 쳤지만 앞으로 올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 이제 겨우 발목에서 이제 무릎 정도로 간 종목인데 꿈비라는 종목하고 제가 또 금요일 날 우리 아침 공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다 보신 게 에르코스라는 신규 상장주를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이 바로 또 상한가를 갔죠. 이런 종목은 또 영유아 식품에서 앞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테마로 불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TO 종목에서는 핑거란 종목이 유망주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정책에서도 하나 섹터를 보고 그중에 그 부분에서의 섹터의 대장이 뭐가 치고 가는가, 수급이 쏠리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종목을 교체하시고 물린 종목을 상기하면은 이 험난한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첫 번째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중기적으로 선거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대선 정책주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가져왔습니다. 중국 소비주입니다. 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수출에 대해서 뭐 무차별적인 관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도 미국 수출에서 관세를 저렇게 두드려 맞고 34%의 보복 관세를 하고 있으니까 미중이 안 붙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미국은 우리가 우방이지만은 중국도 우리 가까이 온 곳에서 있다고 또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런 유화 제스처를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를 하겠다고 조금 중국 엔터 대표단이 3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고 또 얼마 전에 중국 왕이 부장하고 우리 조태열 외무장관이 일본에서 어디 만났습니다.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향후 이런 한한령이 해제되면은 문화 수출이 이제 가면서 우리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했던 공연을 이제 중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 수출은 바로 무형의 수출제죠.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관세 장벽의 무풍지대가 될 수 있고 이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중국의 대규모 공연이 이제 시작되고 블랙핑크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이런 완전체가 돼서 공연이 이제 시작하면서 글로벌로 기획이 시작됐어요. 엔터주들이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될 경우 지금 MD라고 해서 팝업 스토어도 만들어질 거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국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중국향 수출 재개되면은 앞으로 그 엔터주라든가 콘텐츠주들 뭐 드라마 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그리고 또 VFX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재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경우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거고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고 일단 몇 개의 섹터를 가져와서 가면은 지금 현재 SM 같은 경우 있죠. SM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실적도 계속 우선돼서 올라오고 있고 또 엔터 중에서 큐브 엔터가 지금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려고 지금 직전 고점이 2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 17,000원대 요 큐브 엔터도 보시면 되고 아티스트 종목 있죠.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에 함께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추천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은 오징어 게임도 있고 또 이정재라는 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권 유락 주자에 또 정치 테마주도 함께 엮여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보시면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유나이티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원미디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급락했는데 다시 재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이 종목은 게임 쪽으로 보시면 돼요. 닌텐도를 아시죠? 닌텐도 게임의 게임기를 할 수 있는 이 벌써 업력이 한 50년이 가까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려올 때 사시면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대원 미디어도 잘 보시면 좋고 제 다음 또 세 번째 섹터로 가져온 것은 바로 K-뷰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오늘 한국인들 우리 최희정 앵커님도 지금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아티스트도 이쁘고 우리 앵커님도 다 이 부분을 보려고 좀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방한 외국 관광객이 와서 지금 저도 옛날 압구정동에서 제가 PB 생활 프라이빗 뱅커로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성형외과 엄청나게 많은데 주변에 다들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외국인들이었어요. 지금 더 심할 겁니다. 피부과 개원의 시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방한객이 와서 앞으로 시술하고 피부 미용 시술을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분기에 화장품 수출만 26억 달러라고 역대 최대를 하고 있고 화장품 하면은 프랑스 랑콤 뭐 이랬는데 미국 수출 북미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 한국 화장품이 점유율 1위를 등극할 정도로 우리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대단합니다. 슈링크라고 하고 있죠. 볼륨어라고 해서 클래시스에서 지금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필러라고 있어. 필러는 약간 피부를 처진 것을 이렇게 뭐 채워주는 것. 제테마나 뭐 아니면은 좀 또 휴젤 이런 종목들의 어떤 보톡스는 이런 주름을 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피부 미용기기 앞으로 매출은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런 화장품과 연계된 피부 미용기기는 이런 관세 장면에서 여러분이 피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관세를 통해서 급등락한 장세에서 주권이 지킬 수 있는 중국 소비 엔터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어요. 실리콘2라는 종목인데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높은 가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으로서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보시면은 지금 화장품 종목에서는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고개 들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바닥주들 보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낮 방송에서 추천드린 게 있습니다. 아마 동방메디컬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수출주로 지금 신규 상장주로 아주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인가 제가 추천드린 게 원택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예솔 씨가 아시던데 우리 예솔이 올리지오라고 피부 미용 하는 회사인데 그 기기를 갖고 있는데 이 원택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화장품 쪽에 여러분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기업은 내수주뿐만 아니라 수출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서 오늘 대선 정책주 중국 소비주에서 엔터나 콘텐츠 그리고 K-뷰티 관련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엄청나게 벽동의 한 주도 잘 무사히 무난하게 잘 넘겼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위원님께서는 몇몇 반도체 그리고 로봇에 대한 전략 챙겨주신 바 있었는데
지금 채팅창에 라떼님께서는 겸손하시네요. 와룡 선생님, 공략주는 힘든 장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라고 꼭 전해달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대선 정책 관련한 섹터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인맥에서 좀 정책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소비, 중국 소비 관련한 섹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뷰티 관련한 쪽까지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한선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는 좀 수급이 좀 불안했습니다. 이번 주에 툭하면 외국인이 뭐 1조 5천억 원가량 매도하고, 어제 시장에서도 1조 7천억 원가량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게 과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 건지 아니면 공매도 재개 때문에 최대치로 눌러놓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시장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뭐 미증시도 정말 크게 하락했고,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로 최대 낙폭, 그때 당시 이제 12%가 빠지면서 정말 크게 빠졌고, 최근 5년 만에 정말 높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최근 정말 불안한 그런 흐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유럽 증시도 크게 좀 하락하면서 약 5% 정도 전부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비교적 견고했는데, 어제는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야간 선물 지수도 3% 이상 하락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좀 잡아졌던 지수 흐름이 아무래도 월요일날 그래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다르게 조금은 하락세로 출발하고 좋지 못한 시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분이 좋지 못한 주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세는 잡혀갈 것이다. 왜냐하면 미증시도 이미 12월부터 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항상 고점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마지막 불꽃이 더 강한 법이고, 하락에서도 항상 마지막 하락세가 크게 발생되고 난 뒤에 추세를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락을 일정 부분 거의 다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조금 더 증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제일 두려워하고 안 좋게 보는 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적인 요소를,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나중에는 트럼프 푸스로 증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거라고는 예상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사실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에너지 가격은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이 기초가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려가는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조금 더 압박을 하든 파월 의장과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점도표상 2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죠.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인베스팅이나 이쪽에서 뉴스를 한번 보면 오히려 4번에서 5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빛이 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락장을 겪고 난 뒤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 바로 이어서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섹터를 어떻게 주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 대한 섹터 전략과 지난주는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좋았던 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 게임주. 제가 게임주를 그때 당시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딱 2종목을 그때 아마 데브시스터까지 3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크래프톤이랑 펄어비스 2종목은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뭐 화장품 종목들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은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좀 반등하는 시세가 괜찮게 그려지는 하루를 좀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물론 정책주도 넣었지만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그래도 이제 바이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AACR이라는 어쨌든 일정 모멘텀,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암 연구학회 AACR이 연례 학술회의가 이제 일정이 잡혀 있죠. AACR은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위험종양학회와 함께 3대 암학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참가 기업으로는 대웅제약, 온코니 테라피틱스, 보로노이,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파로사이바이오, ST큐브 뭐 이런 중견기업 이상급 회사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니까 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AACR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비롯해서 항체 약물 접합회 ADC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최근 바이오 종목들에서는 가장 좋은 시세 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기반까지 항암 신약 등 차세대 신약 연구 결과 발표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상호 관세에서도 어쨌든 의약품은 면제된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 관세 부과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봤을 때 관세를 여기에 붙이기에는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정말 국민들이 치료로 약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약품 쪽으로는 상호 관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된다라면 저는 앞으로 금리 인하와 학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역시 우리가 AACR 참석하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 종목이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 24년 11월 18일 고점이 13만 2천 원인데 전고점 랠리까지 한번 전고점 돌파죠. 돌파를 해서 랠리까지 보일 수 있는 시대가 좀 그려지지 않을까 보여지는 흐름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 펩트론 한번 살펴보시기 좋고요. 그리고 대웅제약 역시 이번에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AACR에 이제 학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대웅제약 역시 의약품을 많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의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탄력 회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의 종목이라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로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를 꼽아주셨는데 위원님의 외모 단장을 위해서 잠시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약 바이오주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이 어제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를 위주로 해서 좀 담아주는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고요. 사실 3월 달에가 바이오의 달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또 4월 달에 여러 일정들이 많은 만큼 바이오의 달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을 피한 의약품에 있어서 안도 랠리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공략주로는 관련한 종목, 우리가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으로는 세 종목 안내해 주셨습니다. 앞타바이오, 그리고 펩트론, 대웅제약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 언급해 주신 바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과 또 동일하게 정책인 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슈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인용되었고, 인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율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 이제 뉴스에서 발표되는 지지율에 따라서 상당히 등락이 좀 거칠고, 그리고 조금 빨리 소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달 뒤 정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질 텐데, 물론 아직까지 대선 인맥주 관련해서 물론 야당, 여당 대표들 말이 많고 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 파동을 보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길고 또 중복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주로는 조금은 대선 끝까지도 한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주는 각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과 더불어 정치적 변동성이 따른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 대선 때마다 주목받는 정책주로는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교육 관련주가 일단은 대부분의 후보와 겹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새롭게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일단 일자리 관련주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주목받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연결되면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회복 방안, 아동수당 확대와 부모급여 지급 등 이러한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배우 정우성과 그리고 모델 문가비,
비혼 출산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이 출산에 대한 정책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저는 가장 좀 시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교육 관련주인 종목 오픈롤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있고 금요일 시장에서 탄핵과 함께 강세를 보였던 일자리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인구직 플랫폼 미니 인턴을 런칭하면서 일자리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시세 분출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올라온 폭도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상승될 여력이 좀 높은 그러한 상황.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전 고점보다 낮은 형태에서 거래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전 거래량이 더 높은 구간에서도 이 구간을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더 낮은 거래량에서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꿈비라는 종목이에요. 네, 저출산 관련해서 최근에 강한 시세 분출을 하는 예전에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가장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아동 관련 종목에서 본다라면 저는 꿈비가 가장 강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메가 MD로 교육 관련 종목을 하나 뽑아왔어요.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 진입엔 좀 실패했고 14%, 15% 정도 그래도 풀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관련 종목으로 한번 보신다라면 메가 MD까지 이렇게 오픈롤, 꿈비, 메가 MD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그래도 낙폭과대 업종으로 좀 뽑아왔어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금요일 날 엔비디아든 마이크론이든 AMD든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야간 선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월요일 날은 다소 큰 하락세가 좀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은 하락장일 때 잘 담아놓고 비중을 모아놓는다라면 시장이 풀릴 때 또 가장 빠르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책주로 또는 인맥주로 지금 너무 다가가선다라면 증시가 진짜 화요일 날 예를 들어 월요일 날 반등을 하고 화요일 날 반등을 하면 정책 인맥주는 정말 또 많이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편승을 잘 해놔야 돼요. 지수 관련 추종하는 베타 관계가 높은 업종의 종목들도 이해를 하고 좋은 가격 구간에서 담아놔야 시장이 반등할 때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수익 확보를 또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출산이나 인맥주 이쪽보다는 조금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확실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GTC 2025 행사가 이제 마감을 한 지가 꽤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발표되었던 소캠이라는 관련주 중에 하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TLB라는 종목도 우리가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꽤나 많이 내려온 구간에 대부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5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또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등 회복에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최근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TLB 다음으로는 저는 시세가 그래도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버브 반도체라고 생각되고요. 그만큼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미끄러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최저점을 한번 잡아준다라면 최저점을 찍고 돌려낼 수 있는 시세의 반등 폭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죠. CXL 관련해서 TLB가 워낙 강하게 갈 때 네오셈이 이전엔 대장주의 타이틀을 갖고 움직였다라면 이번에는 TLB한테 좀 내어줬어요. 근데 이번 다시 한번 반등이 있다라면 오히려 TLB보다 네오셈에서 반등세가 또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CXL 관련 종목으로는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신텍 역시 좀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소외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 반등 여력은 아주 강했고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의 저점으로 밀려났지만
6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고점을 회복하는 24,000원까지 반등 여력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룡 선생님과 마음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정책주 언급해 주셨는데, 다만 정책주들은 최근 시장에서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원님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좀 배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이 섹터에 대해서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받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참여 그리고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 02786-1022번, 1023번으로 무료 전화입니다.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안내해 주시면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벌써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MM. HMM 얼마에 사셨어요? 21,000원이 10%인데 이거 계속 안 가네. 가다듬. 3월 달에 가져와야 되지. 좋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조금 아직 못 잡으신 것 같은데 바로 와룡 선생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이 종목을 아주 좋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추천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HMM은 지금 딱 하나만 보시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기 전에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요. 지금 이걸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많이 사고 있네. 예, 지금 투신에서도 지금 일반에서 좀 사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HMM은 아시죠? 옛날 현대상선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국적 성사로서 이제 수출을 먹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북쪽으로는 북한은 막혀 있지만은 수출은 이제 남쪽, 서쪽, 동쪽이 모두 해양으로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HMM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되는 건 뭘까요? 앞으로 지금 미국이 어떤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하면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게 조금 약점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조금 발목을 쥐고 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빠진 게 그겁니다. 관세 전쟁을 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전 세계가 다들 나라의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공이 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과이거든요. 무역학과죠. 그를 통해서 앞으로 무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일시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관세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반사적 수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계속 과다하게 10만 달러나 거의 뭐 10억 가까이를 배가 왔어. 그렇게 되면 입항수를 부과하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을 선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화물선, 우리나라의 HMM 같은 국제 선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시 또 어느 정도 관세 전쟁이 안정될 때 이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21,000원 매수하셨던 가격은 충분히 회복되니까 지금 더 사십시오. 지금 더 사시도록 매수를 지금 10%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빠질 때 반드시 더 사서 단가를 2만 원대 초반 아니면 19999. 뭐 보니까 어떤 뭐 물건 팔 때 보니까 10,000원인데 거의 9,990원 해가지고 단위를 좀 더 싸게 느끼는 가능처럼 시청자님
더 사서 2만 원대 밑으로 해서 19,000원, 990원 이렇게 낮춰줬으면은 예, 제가 충분히 시청자님 수익으로 아마 보답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이. 네, 기계 가져가 됩니까? 네, 예, 괜찮아요. 예. 지금 기가 관세는요, 지금 아마 풀리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 국가 경제를 망칠 정도로 하면은 자기의 꿈은 뭡니까? 지금 대통령 2번 했고, 지금 다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물러가라는 식으로 데모를 하거나, 예, 못 살겠다, 인플레, 스태그플레 주가 망친 주범이라고 할 경우에 결국은 예, 이 부분은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전 국가적으로 관세를 약간 조절하거나 충분히 할 그럴 뿐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서 너무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매수 예, 내려올 때. 네, 어디 가면 팔아요. 예. 다음 주 내려올 거거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쯤 쭉 내려오면은 19,000원대 초반이나 18,000원 이때 매수하시면 충분히 단가를 2만 원 초반으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비중은 한 20%까지 가져가도 될 겁니다. 그 22,000원 갈까요? 22,000원 예, 가면은 22,000원 정도 갈 거예요. 그때 최근에 샀던 거를 비중을 덜어두세요. 수익으로. 알았습니다. 네, 걱정 안 해줍니다. 네, 그래도 좋은 종목 매매한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가격대 라인 잘 잡아서 꼭 수익 내세요. 네, 꼭 전화 다시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번호로는 문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보브 반도체 올려주셨습니다. 끝번호 4625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8,420원, 그래도 비중은 10%입니다. 한손 어드바이저 연결 통해서 저희가 좀 가격 라인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CXL, HBM 반도체 잘 갈 때 작년쯤에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1월 달에 다시 좀 올라왔을 때도 16,000원 선에서는 좀 막혔거든요. 네.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입하신 가격 구간인데 비중이 그래도 10%라는 건 긍정적이고 최근에 올라온 가격이 16,0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8,000원까지는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상당히 터치하기는 어려운 가격 구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 회사가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에서 계속해서 HBM뿐만 아니라 AI 응용 분야 개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협력을 같이 구축해오고 이슈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MCU 기반 AI 칩을 가전 제품에서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모멘텀이 그래도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된다라면 충분히 증가될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최근 차트 흐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소통방에서는 이 종목을 정말 1월, 2월에 너무나도 추가 매수를 하기 좋다 또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비슷하게 18,000원 위에서 고가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추가에 대한 의견을 정말 정확하게 제시해드렸고 그 뒤로 정말 급등을 하면서 16,000원까지 올라와서 회복 마감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18,420원 너무 높은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내려온 시대에서 추가 매수를 안 했다라면 아마 다음 주쯤에는 충분히 한번 조금은 모으셔서 단가를 그래도 14,000원 부근까지만 맞춰 놓으신다라면 다시 시장이 풀려가는 5월, 6월경에는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이 다시 고점까지 회복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그래도 빠르게 보일 수 있는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라고 생각하니까 꼭 이번 기회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은 낮춰서 다음 상승에서 한번 이렇게 잘 탈출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단가 14,000원대까지는 낮춰서 다음 사이클이 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 한번 회복 잘 해보자 언급해 주신 만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끝번호 0114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마녀공장. 매수가는 19,950원, 비중은 20%,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와룡 선생님께서는 화장품, 특히나 K뷰티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셨잖아요. 마녀공장 본다면 최근에 기관 매집도 꽤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61선 지지받고 좀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고 지금 현재 박스권에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다른 반도체나 지금 현재 최근 시장 하락에 굳건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그럼요. 예. 제가 여러분 많이 힘들 것 같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잡힐까 모르겠네요. 예, 요게 하트를 보여줄 텐데 여기는 보일까 모르겠네요. 좀 키우면은 자 제가 여러분 시청자님들을 보면은 가치 투자에 대해가 제가 한국투자증권 출신인데 우리 여기서 정말 가치 투자에는 이채원을 참 존경하는 정도로 주 투자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증시 위기가 닥쳤을 때 세 가지 대처법에 대해 3단계를 말씀드렸어요. 1단계는 2배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투자 전문가들의 책으로 마음을 달랜다. 이것도 있고 머니왕포를 많이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다 포기하고 무역지를 잃는다. 그리고 3단계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방법이 없다. 잊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만큼 버티셔야 돼요. 공포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그래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CNN에서 나오는 요거 지금 제 사진을 찍으면 이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나오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익스트림 피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라 해서 CNN에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 미국 증시 사람들이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익스트림 그리드라면은 사람들이 막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돈 사들고 와서 우리 말하면 신용 풀로 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100으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면은요 극단적인 공포감에서 막 투매, 공포심에 던지는 지금 현재 그게 4까지 왔어요. 지금 바닥이란 겁니다.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증시가 밀려도 미국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 꿋꿋이 공포에 투매하지 마시고 미국이 4까지 내려왔을 때 거의 반등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이렇게 오히려 마녀공장 같이 갖고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좋고 이런 종목이 사실 19,950원이면은 별로 1,000원도 안 돼. 1,000원 정도밖에 손실이 아니죠. 그리고 19,950원 정도면 지금 저항대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18,500원 정도에 200원부터 한 2만 원 정도의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녀공장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왜 추천하냐면은 저도 여기 이렇게 올 때 화장을 했거든요. 정말요? 저도 지금 본장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오는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빈으로 했더니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 사촌 동생이 로레알의 이사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로레알에서 제 오빠가 출연한 데에서 클렌징 뭐를 줘서 그걸 쓰는데 비누를 쓰는 것보다 그걸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하면은 마녀공장이랍니다. 클렌징 오일 해서 메이크업을 효과적으로 지우고 피부를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 마녀공장이 이런 것이 유명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가면 이 마녀공장 제품 있고 얼타, 타켓 미국에 입점돼서 북미향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인디 브랜드 전문 브랜드로서 알려진 마녀공장이 자연주의 화장품 클렌징 오일에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급락 장세에도 잘 버티고 이 종목이 다시 시장이 안정되면 금방 올라오게 돼서 2만 원은 그냥 회복될 겁니다. 그때 다른 거 다 빠져있으면 종목 교체를 해도 되고 이 종목을 그냥 갖고 가셔도 되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잘 선택하셔서 잘 버티시면 됩니다. 화장품주는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올라오면 2만 원 정도에서 만약 더 못 가면은 종목을 교체했다가 다시 이 2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조금 비싸게 잡아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갈 때 그때 올라타셔도 됩니다. 다른 거 무수히 막 그냥 낙폭 과대한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줍줍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이 종목을 이 자금을 활용하는 충분히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니까 마녀공장 자체로도 원금 회복될 거고 이 종목을 활용해서 다른 종목을 줍줍하는 그런 좋은 타이밍으로 되니까 너무 공포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0114님 매수 잘하셨대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매수가 부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항 라인대에서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 잘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와룡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NTC. 네,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좀 몇 달 됩니다. 그럼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26,000원에 26,000원. 비중은요? 7%요. 7%.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걱정 마시고 한손 어드바이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위원님 유리기판 관련해서 네. 2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좀 밀려가지고 맞아요.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전력 어떻게 챙겨볼까요? 비중이나 물론 단가가 조금 높은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은 유리기판 관련 업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NTC는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비중이 7%시니까 조금 더 모으시는 전략이 정말 유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뭐 유리기판 쪽으로 TGV 전극 도극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최근에 있었던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TGV 유리기판에 대해 미국 2개사 그리고 일본 뭐 다양한 여러 국가의 11개사 서플라이 체인 회사에 이제 샘플 공급을 주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1개사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고 테스트에 통과해서 정말 수주 발주를 받는다라면 JNTC가 가장 좋은 호재 여파를 받으면서 반등,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월 중으로 4월에서 5월 중으로는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정말 주가의 하단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정말 13,000원 구간, 12,000원 구간을 만약에 가격을 준다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 뭐 예를 들어 7% 비중이 주식수로 100주가 있다라면 한 100주 정도를 더 모으시면 단가 수준을 정말 2만 원에서 2만 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가격을 만약에 보유하고 그 뒤를 보신다라면 정말 괜찮은 오히려 수익 구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적정 가치로 본다라면 저는 22,000원에서 23,000원은 충분히 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손절은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구간은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손절을 하락을 예상하고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미 손절의 범주를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어쨌든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고 또 그에 대한 확정적인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구간이 다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매수의 시점이지 손절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뭐 선생님이 이제 추가 매수라고 하는데 13,000원 뭐 금액을 대충 해주시면.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딱 가격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긴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13,000원에서 12,000원 구간까지는 사실 월요일, 화요일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구간대에서 거래가 될 때 조금 더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한선호 위원님께서 도움 주신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5125님께서 올려주신 문자입니다. 종목명은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는 48,250원, 비중은 18%, 수익 극대화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매집하신 건지 벌써 수익권입니다. 우선은 약수익권이지만 그래도 축하드리고요. 와룡 선생님, 네. 시청자님 말대로 우리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수익이시니까 정말 잘 하셨고 지금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12만 하던 게 지금. 근데 사실 다른 뭐 보로노이, 펩트론이라든가 알보리페브로 해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의약품 관련해서는 관세에서 조금 비켜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관세를 때리겠다 하면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셀트리온 이 제약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미국으로 통해서 많이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영향은 안 받고 있고 지금 48,250원이면은 지금 수익권이고 지금 보면 하락으로 추세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지금 고점이 지금 57,000원 찍고 또 내려와서 여기다 55,000원 정도 그리고 우하향으로 약간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 부분이 매물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52,000원 정도나 지금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18% 정도의 저는 제 개인적이라면은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같이 시장이 월요일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게 수익이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막 여기서 막 급등해서 6만 원 올라갈 그럴 가능성 지금 현재 없는 상태. 끝 올라가면 5만 2천 원 정도.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나겠죠. 그것보다 10% 20% 올라갈 종목들 반등할 수 있는 종목 아니면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거포님하고 저희들이 두 명이 거의 공통적으로 했던 섹터들 진짜 그 종목이 다음 주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바로 정책주였습니다. 공통적. 그래서 다음 대선 정책주 중에서 이런 종목을 일정 부분이라도 한 10%를 덜어내고 수익이니까 교체하는 것을 저는 나머지는 들고 가시더라도 일부분 수익권이라 들어서 월요일 장이 폭락할 때 종목 정책주든지 갔으면은요 그걸 수익 나서 다시 와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좋은 종목 선택해서 이런 급락장에서 잘 되셨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우선 수익 너무 축하드린다 말씀해 주셨고 일부는 수익 내시고 또 일부는 다른 종목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정책주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는요? 자, 63,000원에 네. 20%. 20% 63,000원? 예. 알겠습니다. 한손 어드바이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멋있는 주주님이시네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정말 기나긴 좀 겨울에 안 좋은 시세를 좀 보이다 최근에는 그래도 이평선을 돌려내면서 골든크로스로 어느 정도 시세 흐름을 사실 상방으로 바꾸는 구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 미국 증시가 워낙 흔들리고 있고 특히 마이크론이라는 종목과 시세를 함께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세일 수는 있지만 무슨 마이크론이 12% 빠지듯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진다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에서 크게 밀려봐야 내려갈 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사실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걸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근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10% 정도 인상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조금은 낮았어요. 상승률이 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낸드 플래시 가격을 조금 더 삼성전자에서 10에서 15%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업황 개선을 좀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는 반도체에 관련해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각계의 나라에서 이 낸드 플래시 수요를 조금 더 미리 수요를 자발적으로 조금 더 매출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3E 5세대 반도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12단 공정으로 올라갔어요. 이 12단 공정에서 이번에 NVIDIA 퀄테스트에 통과할 수도 있고요. 또는 HBM4로 넘어갈 때 6세대 반도체에서는 저는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에서도 좋은 기술을 한번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호가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끌고 가셔도 너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냐면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져요? 날마다 그냥 어저께 보니까 다이존스도 2,000 몇 포인트 빠졌더만. 네, 맞아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여파인 거죠.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사실 증시가 이제 올라갈 때도 끝부분에서는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급락을 해요. 주가의 계절 조정이 약간 한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사실 미증시는 10년 이상 동안 올라왔고 상승폭이 특히 기술주 등을 전체적인 종목들이 워낙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가격 조정이 좀 격하게 일어났던 거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더 크게 빠지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서 더 낮은 비용으로 줄여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의도적인 하락을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분명히 당근과 좋은 사탕 발림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증시를 뛰어갈 거니까 지금 당장 다음 주가 조금 안 좋은 걸 보시기보다는 삼성전자에서 조금 더 좋은 시세를 전체적으로 기대해 보셔도 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3027번님께서 삼성전자 질문 주셨고 또 핵심적인 시장 질문까지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가 방송 앞부분에서 한선우 어드바이저 와룡 선생님께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주셨으니까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와룡 선생님의 종목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10일에 공략주로 안내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매수가는 6,190원이었는데 와, 원택이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담아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딱 차트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가도 6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7,600원 고점 터치까지 나왔거든요. 상승률 벌써 22%예요. 공략주 너무 잘 찝어주신 것 같은데 수익 실현 어떨까요? 아직도 더 갈 수 있겠죠. 지금 관세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여기에 원택은 또 수출을 미국 쪽이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지금 수출을 태국 뭐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리지오라고 피부를 올리지오라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중장기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조정받더라도 일시 조정받더라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전직전고 좀 올라가서 앞으로 한 8,000원 더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갖고 가셔도 되고 뭐 목표는 이제 8,000원 좀 넘어서 일부를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미중 관세 전쟁에서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로서 원택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K뷰티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 볼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조금 더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선우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펜 엔터테인먼트를 보기 전에 먼저 와룡 선생님의 종목이 한 종목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의 공략주였어요. 제가 여기에 하단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위원님의 공략주로 펜 엔터테인먼트를 언급해 주셨는데 3월 31일 그러니까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상승률은 10%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관세 무풍지대 K뷰티 엔터 이렇게 잘 집어주셨을까요? 사실은 이거 지금 사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손실일 겁니다. 매수가 2,700원인데 지금 2,430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한 거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당일날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폭삭 소가수다를 이 회사가 제작했고 폭삭 소가수다 지금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재료 노출 때문인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당일 급등 후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절묘하게 재매수할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지금이 더욱 시장 급락에서 지금 이 종목도 같이 연계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2,400원대 자리는 제가 추천 2,700원하고 3,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보유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물타기에서 단가를 내리시고 그리고 새로 자금으로 뭘 살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페넨트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페넨터 폭삭 소가수다. 주식은 위에서는 폭삭 망해수다지만은 다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이기도 한 이 폭삭 소가수다 관련해서 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재매수하기도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다 언급해 주신 만큼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선우 어드바이저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3빌리언을 언급해 주신 바 있겠고요. 3월 24일에 안내해 주셨고 상승률은
9%대 나오고 있습니다. 6,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조정 나왔지만 그래도 어제는 또 장중에 5%가량 급등하는 흐름 나오기도 했거든요. 추가 전략은요? 네. 최근 하락 시장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단한 시세 유지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유입이 계속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신고가 랠리를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히 좀 시장이 안정된다라면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의료 AI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대표의 인터뷰도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보이더라고요. 미국 희귀질환 진단시장 1위 진지엑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과 인공지능 기술력을 앞세워 오히려 3빌리언이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포부를 좀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진디엑스를 좀 잡는 그러한 기술력과 성과들이 있다라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제가 그때 아마 7,000원에서 7,500원까지 말씀드렸을 텐데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한번 신고가 랠리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TLB로 넘어가 볼게요. 3월 12일에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지난주에 혹시 수익 타점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자에 대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지켜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저는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TLB를 제가 언급드리고 물론 41%가 올라가서 너무 좋은 시세 상승을 맛봤지만 맛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가의 하락이 고점에서 꽤나 빠르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주가의 박스권 하단부로 좀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AS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시장에서는 조금은 하락하겠지만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에 저는 충분히 주가의 저점 국내 증시가 저점을 잡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를 들어가신다면 단연 TLB를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편이 조금 더 회복하는 시세, 반등하는 시세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룡 선생님께 먼저 공략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채팅창에서도 라떼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의 수익 덕분에 그래도 어렵지는 않은 한 주였어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오늘 공략주는요? 지금 피해갈 종목과 섹터를 말씀드렸고 오늘 또 피해갈 종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섹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좀 피해갈 종목들, 공매도에도 피해고 관세 피해 종목 섹터 하나가 여기는 세 섹터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신규 상장주 테마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공매도에서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종목들 중에 일부는 관세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고 바로 더즌이라고 합니다. 잘 처음 들어보시고 신규 상장주니까 더즌이 영어로 뭐죠? 12, 한 다스 산다고 했어요. 12의 숫자를 영어로 더즌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추천해놓고 여러분께 대본을 넘기고 나서 다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증권사 시절에 거래했던 회사에 그 거래했던 회사가 세틀뱅크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계셨던 분이 나와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세틀뱅크는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도 상장 회사예요. 세틀뱅크 이름은 헥토파이낸셜입니다. 그 회사에 있던 분이 지금 일대 주주로 창업을 한 회사인데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전자지급 결제를 대행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이 데이터 아파트에서 관련 아파트 통합 관리 ER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 아파트라고 해서 관리비 징수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뱅킹도 하고 또 환전 키오스크도 운영하고 인증 서비스 등 이런 금융 관련 서비스라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를 왜 제가 관심 가져야 되냐. 2대 주주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이 지분을 한 8.41% 지분 보유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지분 보유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연계해서 사업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업계 최초로 이중화 기술을 개발한 기업용 금융 밴 사업에 진출, 금융 인프라를 하고 있고 향후 동남아 쪽으로 수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카카오페이라는 든든한 2대 주주가 있고 지금 현재 신규 상장되면서 이 종목이 현재 6,93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회사 아마 공모가 보통 회사는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할 때 자기 회사를 회사 오너나 이런 분들이
수요 예측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모가는 됐으면 좋겠다 이 예측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할 때 한 10,000원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10,000원 이상, 12,000원, 15,000원까지 받도록 원했는데 9,000원에 공모가가 설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된 후 7,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상당히 저가의 밸류에이션 저가에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가져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한다면 목표로 한 10,000원 정도 공모가 수준까지는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 손절가는 이 한 6,000원 정도 아마 그 밑으로 빠질 수 물론 요즘 같은 경우 공모가에 한 절반까지 내려오는 정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옛날에는 버블로 공모가 자체를 막 버블로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공모 시장이 줄으면서 공모가가 버블이 많이 거품이 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받으려고 했던 9,000원이나 8,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 기업 가치로는 가능하다고 실적도 100억씩인가 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이 더즌 다음 주부터 관심 가져보시고 많은 수익 부탁드립니다. 네, 와룡 선생님께서는 지난주 월요일에 새롭게 상장된 더즌 언급해 주셨는데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선우 어드바이저의 차례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좀 접근하는 바이오 종목인데 제가 예전에 좀 성과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좀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메지온이 이제 유데나필로 임상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되고 그리고 난 뒤에 계속 임상의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데나필보다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성 다낭성 신장 진화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은 이제 신장에 수많은 낭종이 생기는 유전 질환으로 발생한 낭종은 점차 커지면서 신장 조직을 손상시키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이와 관련해서 치료제로 다시 한번 임상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 뭐 이쪽이 물론 시장 지수의 흐름에 조금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뒤로 있을 또 호재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금리 인하가 좀 이뤄지고 또 바이오 종목들에서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희귀 진화임은 감안할 때 단축된 임상 단계로 임상 개발이 조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메지온이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시장에서도 개별적인 상승 시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이뤄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가격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메지온 언급해 주셨고요. 유데나필 관련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30,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점검도 받아봤고요. 공략주까지 들어봤는데 화면 정리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위원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공략주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시장 이야기 해주실 때 먼저 와룡 선생님께서는 정책 테마 관련해서 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워낙 급등이 많이 나왔었고 종목별 순환매도 꽤 빠르게 돌고 있는 만큼 이게 타점을 놓치면 또 무너지기가 십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 있을까요? 네, 좀 쪽에
카톡 저기 나오죠. 사진을 찍어서 보시면은 아마 제가 그 노랑톡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공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공방을 열어서 지난 금요일도 제가 이렇게 공방을 들어오시게 해서 공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아주 들었으면 좋을 만한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탄핵 국면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3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고 2번에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한 번은 기각이 났었고 한 번은 인용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2번 모두 한 번은 주가 지수가 더블이 갔었고 한 번은 거의 뭐 수백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불확실성의 제거란 그만큼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시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sak풍이 불어오는 트럼프 파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불어오는 트럼프 관세 전쟁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저는 이번 주에 상한가를 5개를 뽑아냈습니다. 아침 공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에르코스라는 거 원티드 랩 이건 뭐 미리 이런 걸 예상하고 앞으로 정책주가 되겠구나 하고 제가 원티드 랩이란 일자리 관련주 에르코스란 저출산 종목을 바로 아침에 드렸는데 그게 바로 상한가로 바로 통상한가로 갔었죠. 그리고 또 그 전부터 우리 함께하는 분들께 추천드린 종목은 다음 차기 대선이 혹시 되었을 때 인맥주 이미 올라갔던 대권 주자의 종목은 많이 올라서 급변동에서 이건 고수들의 영역이고 지금 현재 다음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이런 누군가가 나왔을 때 유력 주자들을 했던 종목이 바로 DTNCR라고 하는데 바로 상가 들었어요. 우리는 물려 있었지만 바로 회복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5개 종목이 상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옥석을 가리시고 여러분 종목을 잘 선택하시면은 어려운 장세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그런 시드머니가 여러분 마중물이 되어서 물려있던 자금들 회복할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많이 오십시오. 완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묵직하게 시장을 짚어주시니까 안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했는데 공략주론 또 이번 주에 상한가만 무려 5종목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위원님께서 주말도 다 반납하시고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네. 식사는 좀 하고 오실 거죠? 네, 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시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선우 어드바이저는 아시다시피 정말 달달한 보이스로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창구 통해서 궁금증들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제가 되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소통방에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추천한 종목처럼 저는 성심성의껏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사진을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캡처를 하신다라면 또 링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계속해서 우리가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맥주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정책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일자리, 그다음에 뭐 저출산, 교육 이런 것들은 이미 지속해서 왔던 테마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공약을 거는 그런 업종의 종목 테마를 다시 한번 선점해야 정말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정말 상한가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정책주들을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같은 시간에 주말 다 반납하시고 집에도 안 가시고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뭐 항상 다음 주 시장을 많이 예측해 드리는데 신규 상장 종목 모멘텀은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떠들었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 뒤로 정말 좋은 시세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판도가 조금은 정책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많았는데 고민이 되신다면 두 분 다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룡 선생님 그리고 한선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같은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